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,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, YG클럽.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 공매도 거의 공성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특히 2차전지 몇몇 개 종목에서 이 커다란 어쩌면 구조적 변화일 수도 있는 이 흐름에 비춰봤을 때 뭐 자연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그 개인 수급의 힘이 그만큼 강해진 거고, 그래서 그 공매도에 대해서는 저는 딱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공매도를 불리한 게임이다. 특히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른바 공매도 거의 공성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특히 2차전지 몇몇 개 종목에서.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완승 아니었나 싶은데, 이번에 특히 2차전지 쪽에서 펼쳐졌던 일부 헤지펀드들과 일부 개인 투자들의 어떤 공매도 공방전 좀 어떻게 보셨어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커다란 어쩌면 구조적 변화일 수도 있는 이 흐름에 비춰봤을 때 뭐 자연스러운 거죠. 사실 뭐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통계상으로도 그렇게 개인 순매수 팩터가 잘 작동하는 걸로 잡힌 걸 수도 있고, 서로 다 뭐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개인 수급의 힘이 그만큼 강해진 거고, 그래서 그 공매도에 대해서는 저는 딱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공매도를 하는 쪽이 불리한 게임이다. 일단은 시작부터. 네, 그냥 원래 공매도가 불리한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그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내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건 뭐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,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막 누가 빌려서 때려 팔고 있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그런 그 감정적인 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, 어쨌거나 이게 한 번이라도 스스로 공매도를 해보면은 알아요. 공매도로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. 그렇죠. 뭐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할까요? 왜 어려운 일인지? 일단은 수수료도 비싸고 이자가 나가죠. 빌리는 거니까 이자가 나가고, 또 이론적으로는 손실이 무한대잖아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맞아요.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고요. 맞습니다. 일단 그런 면들이 굉장히 크고, 최대한 벌어봤자 100% 버는 게 전부인데, 이럴 때는 무한대로 이룰 수 있으니까, 그 구조가 아주 작은 구간, 그러니까 100%만 무한대는 되게 극단적인 얘기일 것 같지만, 되게 작은 구간에서도 5% 벌기는 되게 어려운데 20% 손해보긴 되게 쉽거든요. 공매도를 했을 때. 그냥 거꾸로 생각해보면 편해요. 뭐 주가 20% 오르는 건 우리 요즘에 자주 보잖아요. 근데 5% 빠지는 것만큼, 주가 5% 하락하는 것만큼 20% 상승하는 것도 자주 본단 말이에요. 그런 느낌이에요. 공매도 포지션은 딱 그 반대니까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,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는 거고요. 장기전으로 갈 수 없고 단기 승부를 봐야만 하는 거고, 그래서 그 롱 플레이를 잡을 때, 롱 포지션을 잡을 때의 기준을 반대로 뒤집으면 숏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공매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. 근데 그렇게 하면 크게 깨지거든요. 롱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보유 비용, 유지 비용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면 뭐 버티면 되지 할 수가 있는데, 숏 플레이는 안 되면 버티면 되지가 안 돼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이밍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잡고 가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업사이드가 딱 막혀 있는, 여기서 더 올라봤자 한 10% 20% 오르면 끝이야. 근데 빠지면은 반토막은 날 수 있어. 이 정도는 돼야 2대1 손익비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걸 발견하기가 되게 까다롭고, 내가 그런 걸 발견했을 때는 다른 공매도 플레이어들도 다 같은 걸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그걸 빌려서 공매도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공매도 수수료가 더 비싸지죠. 그래서 흔히들 알 법한 이런 거 공매도하면 먹을 수 있지 않겠어?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주식들은 실제 빌리려고 해보면은 한 이자 15% 달라고 하고 20% 달라고 하고, 연이율로. 엄청 비싼 거죠. 특히 이제 인기 많은 주식은 빌리기도 힘들어. 맞아요. 누가 다 빌려갔어요. 맞아요. 수량을 구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. 맞아요. 그래서 이유를 더 많이 주고 빌려야 되는 거고. 그리고 핵심적인 거 하나는, 실제로 해보면 느껴지는 아주 빡센 거 하나는 뭐냐면은, 내가 공매도 포지션을 어떻게든 잡았다고 치고,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포지션 비율이 줄어들어요.
포지션 비율이 줄어든다고요? 자, 내가 포지션 전체가 100이고 100 중에서 10%를 공매도를 잡았잖아요. 네. 그러면 만약에 롱 포지션이면은 100 중에 10을 잡았어요. 근데 얘가 2배가 됐어요. 네. 그러면은 비율이 20, 네, 10에서 20이 되잖아요. 늘어나죠. 자, 근데 순자산이 늘어나니까. 예, 물론 뭐 정확히 20은 아닐 거고, 네, 방금 대략. 말씀하신 뭐 대략. 예, 그러면 자, 내가 10만큼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. 네. 그럼 나는 돈을 잘 번 거죠. 번 거죠. 네, 그러면은 자 10짜리가 5가 됐는데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이 포지션은 얼마가 돼 있죠? 줄어든 거예요. 5가 되죠. 네.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가 진짜 기막히게 잘 맞아서 네. 드물게도 잘 맞아서 돈을 벌겠다 싶으면은 포트폴리오 비율이 줄어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롱 포지션에서 이게 직관적으로 되게 안 와닿는 건데 롱 포지션에서는 벌면은 포지션이 늘어나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. 불어 있으니까. 네, 불어 있으니까.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줄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숏 포지션에서는 그러니까 그 롱 포지션에서는 잘 됐을 때 굳이 추가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. 이미 추가 매수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손절은 돼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. 포지션이 줄어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잘 될 때는 포지션이 늘어나 있고 안 될 때는 포지션이 줄어 있고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고 안전하기도 한 거고. 근데 숏 포지션에서는 맞았을 때 그때 포지션이 줄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잘 됐을 때 따라붙어야지 이 전략이 안 된단 말이에요. 자, 주가가 10이었다가 한 9로 빠지고 그러면 거기서는 비율이 줄어 있는데 그럼 내가 맞춘 거잖아요. 그럼 맞춘 거 보고 그때 더 포지션을 잡아야지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 전체 먹을 수 있는 거는 10에서 0으로 가는 거 그거 먹는 게 다잖아요. 근데 여기서 10에서 9로 갔는데 여기서 이걸 더 산다? 그랬다가 살짝 반등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동안 살짝 벌었던 것도 다 깨지거든요. 네, 근데 10에서 9 갔다가 다시 10으로 반등하는 거 우리는 흔히 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잘 맞췄을 때도 이 수익을 실제 실현 이익으로 만들어내기가 되게 까다롭고 틀렸을 때는 틀려서 주가가 확 튀어버렸다. 그러면은 비율이 더 늘어나죠. 원치 않게. 그러니까 보통 트레이더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 잘못된 포지션에 물타기 계속하는 거는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.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주가가 빠졌을 때 뭐 손절을 잘 하는 거는 트레이더의 기본 자세이고 뭐 난 트레이딩 스타일이 아니라 인베스팅 스타일이다라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물타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신중한 일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포지션을 늘리는 거는. 근데 공매도 포지션은 잘못될 때마다 자동으로 물타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엄청나게 돈 벌기가 어려워요. 어렵다. 네, 그래서 공매도를 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공매도 플레이를 할 때. 그러니까 공매도를 실제로 잡으시는 분들이 이거는 되게 비싸 보이니까 공매도 잡아도 되겠지. 혹은 또 그렇게도 해요. 아니 그러면 방향성으로 안 잡고 페어를 잡으면 되지 않냐.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2차전지 주식을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얘보다 좀 더 좋고 싸 보이는 주식을 롱 포지션을 잡고 그렇게 하면은 2차전지가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질 거고 올라가면은 뭐 또 다 같이 올라갈 거니까 중립해서 비싼 게 빠지고 싼 게 올라가 주면은 그럼 나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. 계획대로만 된다면. 이게 페어 트레이딩인 건데 페어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퓨어한 공매도 포지션보다 돈 벌기가 또 더 빡세요. 더 어려워요. 양쪽이 맞아야 되니까. 그래서 뭐 여기까지 더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페어를 잡더라도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다. 그래서 공매도를 단순히 비싸다, 많이 올랐다, 이제는 더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는 깨지기가 되게 쉬워요. 원래 굉장히 깨지기 쉬운 포지션이 공매도 포지션입니다. 특히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알았을 거예요.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덤비면 안 되겠다. 옛날에 그 개미들이 아니다.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개미라는 표현 되게 싫어한다고. 개미 군단. 그러니까 그냥 훌륭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. 또 이제는 돈도 많아가지고. 그렇죠.
네,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. 그 멍청해 보이기 싫어서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된다고. 거기 더하기 누군가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네. 이기고 지고 그 승부를 보려고 네. 투자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니니까. 네, 승부는 딴 데 가서 보면 되고 네,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. 또 최근에 보면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그렇고 하루에 거래 대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예전에 뭐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보다 그냥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몇 개의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증권주도 막 오르고 있고 그게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개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일 텐데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쏠림 현상 이야기를 했는데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막 뜨겁게 일어나고 한쪽으로 또 엄청나게 많이들 쏠려 있고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든가 시장을 좀 양성화한다라든지 그런 데는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양성화가 어떤 그러니까 의미죠? 뭐라 해야 될까 2020년 21년에 봤던 주린이 분들 혹은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확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현상들이 좀 특히 그것도 시총 상위 쪽에서 많이 나타나서 물론 이제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. 일반화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상황은 어떤 거예요? 그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이 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 하시고 차분하게 매매를 그럴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시장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저 많은 돈이 다른 쪽으로 또 흐르기는 흐를 거다. 2차 전지 관련주 안에만 있지는 않을 거다. 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이미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미. 그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그 쏠림 말씀하셨을 때 자기 포지션 잘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수익률 나쁘지 않을 거다. 올해 YTD로. 네. 실적이 꽤 좋은데 올해 YTD로 안 오른 주식은 별로 없다.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잘 잡고 있었어도 10% 중후반은 낼 수 있고 그 정도면 딱 코스피만큼이거든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죠. 네. 아니 그 2차 전지 주식이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. 물론 또 최근 며칠은 또 빠지면 있지만 뭐 며칠.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 지금까지를 보자면은 2차 전지 주식이 엄청 올랐고 그 돈은 어디선가 왔을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주식이 빠지고 다른 주식들이 올라가면은 아 이거 팔고 이걸 샀구나 라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. 2차 전지 주식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약간 횡보 혹은 약간 빠지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돈이 안 빠진 상태에서 다른 멀쩡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닌 섹터에서 실적 좋은 주식들도 다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돈이 어디서 나서?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. 네. 그래서 저도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제 가설은 2차 전지가 저 주식시장 바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일종의 통로가 되고 있고 네. 그래서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어디선가 야 2차 전지 주식을 사면은 돈이 된다며 라는 말씀을 듣고 2차 전지 주식을 사시고 네. 2차 전지 주식을 예전부터 샀던 사람들은 이제는 좀 많이 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미 팔고 나간 다음에 다른 주식들 2차 전지는 됐고 다른 실적 좋은 주식들 사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주식들을 매매한 것 같다. 그게 네. 4월, 5월, 6월에 있었던 수급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네, 저 바깥에서 2차 전지로 돈이 들어오고 기존의 시장 내에서 2차 전지로 쏠려 있던 돈은 빠져나와서 다른 주식으로 수급이 되고 그러면은 시장 전체로 보자면은 외부에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. 근데 그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2차 전지 쪽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에 기존에 들어왔던 자금들은 다른 주식들을 사는 데 쓰이고 돈이 들어와서 2차 전지에서 돈이 복사된 다음에 다른 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전체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. 네네네. 근데 그 각각 자금들을 추적을 해 보면은 이 순서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돈 복사가 되고 그 돈으로 딴 주식을 사고 요게 이 시장 전체로 퉁쳐서 보면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. 이제 주식을 안 하시다가 야 2차 전지가 돈이 된다며 라고 생각하고 2차 전지 주식을 이제 막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손해를 보고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그 개인별로 이제 온도차는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. 하지만 이미 그 돈은
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. 거죠. 이미 흘러가고 있다. 이미 흘러가고 있다. 네. 거기서 그 실적은 좋은데 YTD 그러니까 year to date 올해 들어서 이렇게 뭐 많이 안 오른 주식은 없다. 그러니까 실적 좋으면 이 주식도 어느 정도는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. 그렇죠. 조바심 낼 필요 없다. 이렇게 정리를 될 것 같습니다. 네, 1년에 2번만 먹으면 돼요.